네, 안녕하세요.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6월 9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박준이님, 안녕하세요. 웃견님, 사랑꾼님, 라인님, 행복하나님, 김정혜님, 파워썬님, 제이수성님, 진이투님, 잔스틱님, 초코쿠키님, 추태훈님, SH님, 마요기님, 푸른소리님, 자스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명성님, 최영전님, 정님, 현아님, 화평진인숙님,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연휴 잘 쉬고 오셨죠? 여러분들? 스칼렛님, 안녕하세요. 꾸잉꾸잉님, 이채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는 한 2분 정도만 진행할게요. 네. 네, 박윤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이제 변하긴 변했어요. 뭐, 크게, 조정이 이제 고가권이긴 한데, 뭐 예전만큼 조정이 뭐 크게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조정이 들어와도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네, 행복연습님, 권연환님, AJ님, 대박준이님, 오늘도 점핑님, 박영업님, 김정성님, 남명자님, GS님, 반갑습니다. 네, 팜한우님.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기부천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서 방송 끝나고 이제 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방송하다가 갑자기 뭐 컴퓨터가 꺼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리스탈님 안녕하세요. 멍멍이는 은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SH님 네. 안녕하세요. 자, 1529명 들어와 계시네요. 자, 이제 방송 좀 진행할게요. 국내 시장은 일단은 뭐 크게 뭐 이슈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2812포인트. 저번 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근데 코스피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8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제 예측은 이제 2800까지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3.포인트로 상향합니다. 상향하는데 문제는 바로 그냥 지금부터 3.포인트 가는 게 아니고 네,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늘렸다 갈 수도 있어요. 네, 쉬었다 갈 수도 늘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눌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네, 새 정부 출범 테마주라고 해야 돼요. 이거 우량주도 테마예요. 우량주. 얘네들은 일단은 만약에 뭐 지금 당장 조정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요. 조정이 들어오면 아마 새 정부 출범 테마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주사, 그죠? 뭐 상법 개정 관련주. 네. 근데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네.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는 빼고 우량주 내에서 지주사 관련주 있었고 또 우량주에서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카카오 그룹주 같은 애들. 얘네들도 이제 수혜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증권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도주, 방산, 해운, 조선. 그 다음 뭐 있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그 2800에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원래는 이제 이 순환매라는 게 그죠, 원전 주도주에서 소외주로 원래 바뀌거든요.
네, 원래는 주도주 얘네들이 이제 주도주 테마고, 네, 코스피에서의 소외주들은 뭐가 있어요? 코스피 소외주 대표적으로 반도체였잖아요. 뭐 SK 하이닉스나 지금은 올라왔지만 삼성전자 얘네들이 소외주고, 그 다음에 코스피 내에서도 2차전지는 소외주죠. 네, 코스닥의 2차전지는 그나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의 2차전지 배터리 3사 3사는 이제 완전 소외주예요, 소외주.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또 소외주가 또 뭐 있죠, 여러분들? 네, 소외주. 지금 소외주. 지금 코스피 쪽에서 가장 소외된 주식. 네, 뭐가 있어요? 현대차. 현대차는 진짜 이거 뭐 짜증이 엄청, 이거 좀 죄송한데 이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짜증 엄청 날 거예요. 지금 보면 현대차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 일주일 전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소외됐잖아요, 이런 애들. 좀 보면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눌릴 때 매수하고 보유하고, 급한 사람들은 6만원, 안 급한 사람들은 65,000원 전후 64,000원.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완전 소외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그죠? 21선 위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방산이나 원전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 소외됐죠. 근데 지금 현대차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현대보다는 기아가 좀 낫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 전에 이제 2주 전에는 뭐가 이제 이런 모습이었죠? 카카오. 그죠? 2주 전에는 이제 소외주들, 카카오. 근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혹시라도 지수가 조정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들어와도 뭐 크진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조정이 들어오면 이거 지주사, 상법, 우량주, 증권주, 방산, 조선, 원전은 조정이 들어올 거고, 삼성은 괜찮아요. 근데 얘네도 좀 많이 올라왔죠, 사실. SK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조정 들어와도 2000전지 배터리 3사,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얘 올라왔나요? 못 올라왔네, 그네는. 얘네는 괜찮아요.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나마. 현대차. 이런 애들은 이제 특히 현대기아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를 교체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교체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저는 일단은 언제가 이제 지수가 조정이, 이제 제가 조정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조정이 뭐 크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25만원, 이거 왜 빵빵거리, 25만원 있죠, 이상 올라오면 코스피예요. 코스피 올라오면 코스피 지수가 약간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은 조정 가능성이 있더라도 주도주들은 좀 많이 밀릴 수는 있어요. 네. 주도주들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0.9포인트 뿐이 안 빠졌는데, 그 여기 주도주 방산, 조선 이런 애들은 막 5%, 6%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5만원 정도 이상에 올라오면 코스피 지수가 조금 조정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요거 현대차 2차전지 완성 배터리 3사는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네. 이해하셨으면 7번.
시장은 뭐 여러분들 뭐 말씀드릴게요. 시장 이제 뭐 아무 상관없어요. 시장이 지금 그 악재 있죠, 악재. 그동안의 악재. 무정부 상태의 악재. 무정부 상태의 악재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둔화. 우리가 1.6에서 지금 경제성장률이 0.8%로 하향 조정됐죠. 뭐 이런 것들 악재 이게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이제 0.8%가 나와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0.8이 나와도 문제 없다. 네, 그 이하가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 그 0.8 이상 나오면 이게 거꾸로 이제 시장이 엄청난 호재로 적용합니다. 호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뭐가 좋죠? 환율 하락시. 지금 보면 이제 미국 시장 자금 이동. 어디로? 아시아로. 시장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외국인 수급 동향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자금을 이동해요. 네, 왕따 당했잖아요. 작년에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왕따 당했죠. 네, 왕따 당했습니다. 왕따 당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얼마 샀어요? 7,000원 샀죠. 7,000원. 저번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1조 샀어요.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경제 성장률은 안 좋아지고, 네, 뭐 되게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아요. 환율을 하락해서 이 자금들이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시장 쪽으로 쏠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금요일날 시장에서 누가 많이 샀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좀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PMI죠. PMI는 50을 기준이에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냐 아래로 있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50 이하로 나왔죠. 축소 국면. 그러니까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 PMI가 50 밑으로 오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원달러 한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죠?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유도 돼요. 그럼 이건 자금에서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자금 이탈을 하겠죠. 투자 자금들이.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매수했는데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해요. 왜 그럴까요?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보시면 디램 쪽에 HBM 때문에 글로벌 1위 탈환했죠. 그럼 이제 얘가 남아있는 건 뭘까요? SK 하이닉스가 앞으로의 호재에 남아있는 거. 뭐가 있어요? 실적이 있겠죠. 실적이 있어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좋아요.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금요일날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HBM4 이게 지금 이제 먼저 개발했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쉽긴 하지만 삼성전자한테는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해서. 네. 뭐 HBM의 거의 90%를 엔비디아가 이제 SK 하이닉스 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HBM4도 먼저 개발했고,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기술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0점 예상치지만 뭐 20조 8천억, 영업이익이 8조 8천억에서 9조 1천억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예상 컨센서스 상회입니다. SK 하이닉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가 SK 하이닉스에는 상승 요인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나오네요. 미국의 자금들이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쪽의 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있고 유럽, 한국,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관세,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급증, 재정 리스크, 요것 때문에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국인 기관 투자, 글로벌 기관 투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외국인이겠죠.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이 유럽이나 한국 쪽으로 이동되면 이제 미국은 좀 왕따가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좀 많이 못 올라왔던 증시들은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로 넘어간다. 네, 그래서 쉽게 이제 하락 쪽에 베팅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해했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하락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프리마켓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 시장은 반도체주의 강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침에 초반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해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2.9%대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1%대 상승하고 있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이제 얘네 둘이만 무너지지 않으면 뭐 지수가 크게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큰 조정은 없다. 자, 지금 이제 선물도 지금 갭 상승했죠. 갭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물이 빠져도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강세면 주도주, 다른 이제 주도주들이 빠지고, 뭐 지수는 뭐 빠져도 뭐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는 큰 영향이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프리마켓 시장에서 오늘 강세 주식 한번 볼게요. 코나 이거 강세네요. 와. 이거는 진짜 참, 저는 이제 매도기 드렸는데 계속 올라가네. 네. 매도기 드렸는데. 시계가 안 나와요? 제가 지웠나?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지금 컴퓨터가 제가 이상해서.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HK 이노엔, 와, 카카오페이가 올라가네. 카카오페이, 우와. FNF 홀딩스. 이것도 뭐죠, 여러분들? 이것도 내수주로 봐야 되나? 사조산업, 한글과 컴퓨터. 위메들은 좀 피하시고, FNF가, 홀딩스 자 붙어서, 네, 네네. 맞네요. 자, 지주사 관련주에서는, 네, FNF가 오늘 제일 강하네요. 그 다음에 CJ. 그 다음에 영업무역은 뭐 내수고, 증권주. 오늘도 뭐 똑같네. 근데 왜 에코프로는 안 움직이죠? 얘가 1등, 그 다음에 CJ, 뭐 LS, 두선. 야, 진짜 이거 주식시장이 참 무섭네요. 이게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이렇게 바뀌네요.
하루 사이에 대통령 한번 바뀌었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좀 머리털 나고 이렇게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뭐 테마주가 움직이는 건 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증시 자체가 이렇게 과열되고 우량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반도체, 카카오, 그냥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주들만 그냥 지속적으로 네,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GS, S51.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률, 네오이즈, SOS랩은 뭐죠, 이건? 자율주행, LNF는 얘는 뭐예요? 얘만 못 갔나? 잠깐 한번 볼게요. 아, 얘만 못 갔네. 얘는 완전히 그냥 찬밥이네요, LNF는. 그 다음에 5G 갔다가 좀 빠지고, 엔캠은 조금 빠지고. 원래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은 이제 금요일날 빠졌어야 되는데 좀 강세였고, 오늘 내일은 좀 조정 들어올 거예요. 펄어비스. 그리고 이게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못 일어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왜 아쉽냐면 갑자기 이제 시장 자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지주사 관련주들이 테마가 형성된다거나,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테마가 형성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는 상승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강하게 좀 움직일 줄은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이제 기존에 좀 많이 상승했던 한국항공우주 요런 애들 이 조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네요. 시가총액 상위도 뭐 볼 거 없죠. 뭐 지주사 관련주 많이 움직이겠죠. CJ, LS, 펩트론, SK, 카카오, 두산, 반도체, 지주사 반도체. 지주사 반도체예요. 하락하는 거는 좀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거는 못 가요. 하락하는 거 2천원지 아닌가요? 에코, 프로, BM, 조선, 항공, 뭐 요 정도네요. 건설, 삼성 SDI 조금 빠지고, 알테오젠, 네, 요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가는 게 좀 더디더라도 잘 참으면 돼요. 이제 요번 주 안에 마무리 잘 될 거예요. 네. 네,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잘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팔고 더 가면 이제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미리 설명드릴게요. 2차전지가 이제 제가 매도하고 더 갈 수 있어요. 오늘 판다는 게 아니고 이번 주 안에 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팔 건데, 네. 당연히 저는 이번 주 안에 고점에서 팔면 수익이 한 30% 이상 나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걸 가지고 뭐 더 끌고 가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한 6대4 정도 돼요. 6대4 매도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락할 가능성이 4로 봐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정한 목표가까지 오면 저는 정리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더 갔다고 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가지고 욕하시면 안 돼요. 아셨으면 1번. 저는 수익이 30% 내서 만약에 이제 팝니다라고 하면 이제 뭐 팔지 더 갖고 오지는 여러분들 선택인 거예요. 당연히 저점에서 30% 이상 수익 나면 당연히 팔죠. 근데 이제 고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는 60%에 샀는데 네가 팔라고 그래서 나는 30% 손해보고 팔았다. 뭐 이러시는 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비싸게 산 거고,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는 아무리 비싸게 사도 뭐 10% 이상 수익이 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간혹 뭐 그런 분들 분명히 나오니까, 이런 분들 분명히 나와요. 더 가면 이제 욕하는 분들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저기죠. 5월 27일 날 최저점에 손절 안 하고 강력 보유나 추가 매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제가 욕을 먹는.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살려줬더니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은 잠깐만요. 이제 우리 몇 분이야? 8시 56분이네요. 동시효과 봅시다. 시장이 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지금 변했어요, 여러분들. 시장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말로 하면, 시장은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코스피는 고점이에요. 코스닥은 800까지 지금 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 변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시장에서는 뭐 이제 계속 올라가는 애가 안 빠지니까 좀 답답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어차피 다 가요. 무슨 얘기냐면, 안 가는 애들도 어차피 기다리면 다 가요. 이제 돈이 주도주 쪽에 쏠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과열 지금가 오면 이제 못 간 애들 쪽으로 쏠려요. 카카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카카오도 봐봐요. 카카오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소외됐었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현대차 같은 애들 사놓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애들. 우량주에서는 좀 좋아.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무겁잖아요. 현대차가. 그런 거. 자, 동시효과는 지금 보면 하나, 우선주, 코나이. 이 코나이는 이제 신년 연형이다, 이거는. 야, HK 이노엔. 똑같아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F&F 홀딩스. 카카오에서는 그룹주에서 카카오페이. 코난 테크놀로지, 영환무역, 한정기술, 솔트룩스. 이렇게 좀 펩트론이 이제 뭐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있고, 두산, CJ. 야, 이 동시효과 가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아까 2.9에서 3.7로 올라갔네요. 네. 카카오 3.3. 그 다음에 금융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이고, 우리 토사장이 저기 감기가 걸려갖고 죽으려고 그러네요. 얘네 뭐야, 위니야. 아이고야. LNF가 오늘은 급락하네요. 프론티어. 자율주행은 지금 사실 6월 10일 날 테슬라 자율주행 하는데,
전혀 그 못 받아요.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동시권 5분 전이에요. 오늘 관심주도 드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비우고 계셔야 돼. 예, 어떤 마음 비운다? 어차피 다 간다. 예, 어차피 잠깐만요. 부실주, 관리주 뭐 이런 거 부실주들 아니면 어차피 다 가요. 뭐 소외주 어차피 다 갑니다. 차이는 뭐냐면 누가 먼저 가냐? 그 다음에 얼마나 가는지 이 차이점이고 결국 다 갑니다. 그래서 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거나 막 이제는 이럴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이게 시장 좋은데 그 2차전지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약하네. 이거를 교체를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못 들어갔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배 올라가네. 시가총액 40조짜리가 4배 올라갔어요. 하나 두산그룹주, 카카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에서 뭐 동신건설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은 그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인맥주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져요. 정책주가 올라가지 뭐 인맥주 이런 것들은 빠집니다. 아이고 우리 주식 하나가 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오늘 2차전지는 조정 들어옵니다. 뭐 2차전지 뭐 오늘 악재 있나요? 뭐 증권사 뭐 매도기 나왔나? 잠깐만요. 매도. LNF가 매도기 나왔네요, 이게. LNF. 그 다음에, LNF만 안 하면 되겠네. LMF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아니야, 저게 이제 업종 하나가 저렇게 매도견 나오면 전체적으로 좀 다 빠질 수 있어요. 코나이, 두산, 지금 하이닉스 좀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우주, 항공, 테마주 빠지고. 원전주. 오늘 주식이 하나가 움직이네. 오늘 관심주 좀 이따가 좀 제가 드릴게요. 야, 소나트랙스도 이건 장난 아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뭐가 올라가지 이렇게? 다날 카카오페이 인스코비 야 처음부터 올라가네. 오늘은 확실히 뭐 원전 기존 주도주에서는 이제 두산, 그 다음에 두산 그룹주, 삼성이 이제 후발로를 좀 치고 가네요. 삼성 이제 6만 원 넘었네요, 그죠? 이제 저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4천 원, 뭐 그 정도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시계 하나 잠깐만요, 문자 하나만 줄게요. 오늘 2차전지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지네요. 괜찮아요. 네. 오늘 좀 에코 형제들이 21선을 좀 돌파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엔캠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이건 눌림목인데 파면 안 됩니다. 조정이 조금 세게 들어오네요. 삼성 SDI 잠깐만요. LNF가 이제 분위기를 좀 나쁘게 했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관심주를 좀 하나 합시다. 네, 2분만 있다 할게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뭐 지금 아직 소외돼서, 원래 저번 주쯤에 급등했어야 되는데, 오늘 2차전지 예상은 장중에 좀 빠져도 이제 종가쯤에는 이제 보합권까지는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관심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관심주 받고 싶으신 분 7번. 네, 관심주 받고 싶으시면 7번. 자, 이제 관심주 말씀드리기 앞서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관심주는 별도의 리딩을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의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있고 유리한 추천주와 겹칠 수 있고 관심주를 활용한 투자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수익이나 손해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매수, 매도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심주를 드리긴 할 건데 MS 오토텍이요? 그 제가 말 드렸나요? 기억이 없지? 잠깐만요. 별로 많이 못 갔네요. 뭐 기억이 없네. 오늘 이제 잠깐만요. LNF 한 번만 말씀드리고. LNF가 지금 9% 빠지거든요. 요것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좀 빠졌어요. 근데 지금 얘는 그 폭이 더 빠지잖아요. 더 빠지는데 나머지 2차 전지들은 밑골이 되고 올라요. 그러니까 얘 영향받고 조금 빠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제 드릴게요. 자, 오늘 관심주 6월 9일.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두 가지 드릴 거예요. 하나는 우량주, 하나는 중소형주. 네. 아셨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투자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수익률이 적다는 거.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우량주보다는 수익률이 좋은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꺾여요. 그래서 저번 주에 드렸던 EM택하고요. 우량주는 현대차입니다. 네. EM택 현대차. 저 아무리 찾아봐도 좋아 보이는 게 이거뿐이 없어요. 제 눈에는 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억 단위 투자자고 좀 안정적인 거 하고 싶다. 그 현대차. 나는 수익을 쫓아가고 싶다. 그 EM택. 아, MS 오토텍을 여기 했네. 근데 저는 태어나서 이 현대차 관심주로 말씀드린 것도 뭐 거의 처음이고, 삼성전자를 한 것도 머리털 나고 처음이고, 우리 저번에 삼성전자 그 회원 추천한 거가 삼성전자 회원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전문가 생활 20년 만에 처음 했어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했죠, 우리가. 요쯤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죠, 여기서 팔았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팔았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는 뭐 6만 원에 팔면 너무 아깝다. 그냥 뭐 6만 4천 원 이상 끌고 가야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자신이 없다, 매수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 매도 매수 이런 거 사인 드리지도 않아요. 야, 카카오가 미쳤구나. 야, 오늘 두산도 미쳤구나. 두산. 야, 이게 진짜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 신의 영역이다. 그죠? 와, 이거하고 코나이하고, 이거는 그냥 뭐 모르겠다.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일정 관련해서 제가 주말에 좀 일정을 좀 뽑아놨는데, 관련해서 볼게요.
바이오 관련해서 일정이 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눈치 깠네. 셀트리온이 사실 재료가 제일 큰데 이미 눈치 까고 올라갔네. 한미약품 안 나고 동아에스테이. 잠깐만요. 메타가 라마4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이노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YG죠. YG. 아이 이것도 안되겠네. 블랙핑크 저거 한다는데 7월달에 중국인 관광객 무이자 입국 허용 예정이에요. 네. 강원랜드 올라갔네. GKL 다 눈치껏 다 올라갔네. 호텔신라 아시아나 제주항공 항공주뿐이 없네. 이제 다 올라갔네. 노란풍선 항공주뿐이 없어요. 항공주. 그 다음에 네이버가 스피치 X를 2분기 안에 공개한다고 해요. 네이버는 완전 소외됐죠. 그죠? 지금 카카오 대비해서 많이 소외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소형 컴퓨터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상반기에. 이거 관련주 한번 찾아보세요. 소형 컴퓨터 공개한다고 해요. 관련주 한번 찾아보세요. 관련주.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뭐 움직이질 않아요. 비만 치료제도 좀 빠지네. 지수 여러분들 지수 신경 쓰면 안 돼요. 네. 이해했죠? 지수 신경 쓰면 안 돼요. 이제 지수 신경 쓰면 안 돼요. 지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외주들 있죠. 소외주들 교체하는 건 이미 늦었어요. 교체하는 건 늦었어요. 아이고. 소외주 교체하는 건 늦었으니까 뭐 교체하지 마요. 그냥 끌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로보티즈인가요? 감사합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두산. 아니 왜 끊어지지? 컴퓨터가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이거 어떻게 고치냐? 이거 컴퓨터. 그리고 만약에요. 내일 그 2차전지 섹터가 내일 만약에 조정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저점에서 못 샀거나 추가로 못한 사람들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참고했어요. 아니 뭐야 이거 컴퓨터 맛이 갔네.
지금은 이제 뭐 악재라는 게 개별적으로 그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아니면 그냥 보유예요, 보유. 잠깐만, 로봇이 로보티즘 너무 많이 올랐다. LNF를 왜 매도를 냈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매도교. 지금 8만원에서 4만원 갖춘다. 매출의 80%를 LG에너솔루션 차지하고 있다. 신규 파이프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이 부족하다. 부채 비율이 376%다. 잠깐만요. 풋옵션 권리 행사. 100%. 1000억이 필요하네, 1000억이. 뭐, 이거는 악재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데요? 잠깐만요. LNF 안 하기 잘했다, 우리는. 잠깐만요. 지금 보면 매출액은 좀 꽤 크네요. 야, 지금 보면 2천억. 시가총액 얼마야? 2조. 지금 최근에 3년 동안에 손해가 거의 1조 가까이 봤네요. 현금성 자산은 2,700억 있는데 저 1,000억 갚아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지금 360% 좀 증가되고 있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매도에 보면 12투자자 상한 요구 7월 10일 날 1,000억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근데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저기 현금성은 2,700억이에요. 2,700억이니까 이거는 갚을 건데 지금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서 3천억 규모의 BW를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이거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필연적인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망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2,700억 갖고 있고요. 7월 10일 날 만기 상환이 1,000억 정도 돼요. 충분히 갚아요, 충분히. 근데 이제 BW 발행을 통해서 지금 이제 3,000억 규모 한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이게 폭락하죠. 유상증자가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이거를 LNF를 지금 오늘 많이 밀리는데 2차전지에서 이 LNF 주식을 지금 살 거냐? 물어보면 안 살 것 같아요. 요거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아셨으면 7번. 네.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2차전지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가능성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오늘은 2차전지 전체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LNF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진 거예요. 에코프로 BM 봐봐요. 지금 에코프로 BM은 뭐 안 좋긴 했지만 1분기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은 적지였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야. 그래서 2분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영업이익도 돌아서게 되면 이거는 실적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LNF 때문에 이렇게 오늘 조정이 나와도 이런 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오늘 2차 전지주들은 LNF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네. LNF 영향으로 2차 전지 전체가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일도 밀릴 거냐? 아니요. 얘만 밀리는 거지. 이제 처음에 밀릴 때는 이제 한 업종이 악재가 있을 때 다 같이 밀리는 거고, LNF는 좀 더 빠질 자리가 있어요. 더 빠져도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하방이 좀 제한적이에요. 네, 이해했죠? 네. 현대차 어떻게 돼? 현대차는 3% 올라오잖아요, 이제. 현대차도 이거 여러분들 저기 지금 소외주잖아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좀 많이 급등하는데 현대차도 뭐 아직 멀었어요. 20한 2만 원? 뭐 이 정도 보셔야 돼요. 네, 22만 원.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나이는 더 올라오고 두산도 올라가고 현대차가 지금 잠깐만 이게 우량주 쪽으로 지금 시장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현대차 여러분들 실적도 아마 2분기 좋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좋아요. 선물은 좀 꺾입니다. 네, 오늘 내일 2차전지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까지 빠지면 포인트를 다시 잡아 드릴 테니까 저번에 추가 못 하신 분들 추가로 하세요. 추가. 그리고 우리 2차전지도 한번 보자. 여기 크게 줄어들진 않네요. 1800만 주. 재건주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건 섹터. 저는 사실 2차전지 정리가 되면 바이오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바이오주. 참고하시고 조금 빠지네. 이차전지에서는 저는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LNF라든가 오늘 보면 LNF하고 윤성 FNC 그 다음에 뭐 하이드로 리튬 포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안 하시면 돼요. 코나이가 좀 많이 올라가고 흔들릴 거 없어요. 요번 주 고점에서 정리를 할 거고 조정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이 9일인가. 지수가 이제 선물이 이게 꺾일 때까지 주도주들은 좀 보유하는 게 좋아요. 야, 벌써 이렇게 올랐네요. 여기 선물이 이제 RSI 70을 이탈할 때 그때 주도주들은 그때 조정 나옵니다. 지금 저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조정은 신경 쓰면 안 돼요. 냅둬요. 그냥 냅두시라고. LNF 영향은 오늘 하루만 받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냅둬요. 냅두시라고. 라이콤도 좀 빠지고 CS 윈드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하네요. 하이닉스. 와, 두산이 9%가 올라옵니다. 답이 없다. 두산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자, 종목 진단 상담은 안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잠깐만 이노대 메타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오늘 이 결제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네요. 카카오페이 단날.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지역화폐를 가지고 어디 가서 쓰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돈을 주면 내수를 그거를 찾아서 좀 매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나이가 지역화폐 관련주인데 그걸 받아서 이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소비를 어디다 해서 어떤 기업이 수혜받을지. 네. 지역화폐가 편의점에서 쓸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쓸 수 있어요? 지역화폐도? 저 그걸 잘 몰라갖고. 그러면 이제 뭐 편의점 관련주가 수혜받겠네. 재래시장은 이제 관련주가 없어서 그래서 GS 리테일하고 다 올라갔네. 이미 늦었네. GS 리테일 이미 다 올라갔네. 다 올라갔어요. BGF도 올라갔고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늦었어요? 편의점주 늦었어요. 늦었고. 잠깐. 그러니까 돈을 지금 이제 뭐 상품권을 통해서 뭐 편의점에서 쓰던 뭐 내수를 부양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편의점은 이제 올라가서 끝났고 돈을 어디다 쓰지? 잠깐만. 커피 전문점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뭐 내수주들 지금 호텔신라는 어떻게 됐나요? 호텔신라도 제가 이거 중장기 추천을 했던 것도 호텔신라도 좀 많이 올라왔네.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 움직이니까 내수 관련주인 편의점 관련주 상승하는데, 이거 말고도 7월 달에 중국 한한령 관련해서 호텔, 면세점, 카지노 여기서 못 올라간 게 항공주하고요. 이런 것들 미리 사놔도 움직여요. 냅두면. 항공주하고 또 뭐가 있죠? 아, 화장품 관련주에서 이제 못 올라갔던 거.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실리콘2는 대장이고, 실리콘2가 대장이에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유고 CNC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내수주면서도 한한령 수혜주. 이거 저기 안 움직인 것 중에서 수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녀공장 괜찮아요. 또 한번 써보세요. 화장품 중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 저는 CNC 엔터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지금 현재로서. 마녀공장보다는 CNC 엔터가 제일 좋아 보여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도 별로예요. CNC 엔터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저기 엔터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YG 같은 애들도 좀 엄청나게 움직여서 별로예요. 별로. 에이버 CNC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CNC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아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아셨으면 1번.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 조합은. 이거는 뭐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절 믿지 마세요. 절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 믿지 마세요.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CNC 인턴은 예전에 제가 코스메카하고 CNC 인턴은 예전에 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먹었죠. 우리 내일은 아마 비만 치료제 관련주나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저기 백종원 씨 관련 회사가 뭐죠? 여러분들 저 이름을 까먹었네. 더본. 감사합니다. 더본도 이게 원래 수혜주인데 수혜주잖아요. 얘도 원래 말이 많아서 그렇지. 이제 확실하게 빠지네요. 이제 조선, 이제 항공, 하나 에어로, 하나 오션 이미 빠져요. 현대 롯데는 빠지고요. 얘네 빠지면 지수는 빠지는데 뭐 반도체는 상관없어요. 그냥 갖고 가셔야 돼. 더본코리아도 수혜주입니다. 수혜주. 잠깐만요. 물가관리 PF 구성 경제복 추경이 아마 20조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이미 다 올라갔네.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해서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AI 쪽이 우리나라가 지금 6인가요? 7인가요? 미국이 100점이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100점이고 우리나라가 20 몇 점이던데, 6인가 7인가 하던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농심 뭐 이런 거 삼행식품 안 되고 뭐 농심 이런 것들 내수주. 농심도 좀 좋아 보이네요. 안 올라가서. 농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본코리아도 그렇고 이게 내수주잖아요 다. 우리 조만간에 비만 치료제 합니다. 비만 치료제하고 제약주 할 거예요. 제약바이오 할 겁니다. 야, LNF는 12% 빠지네요. LNF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LNF는 낙폭과 대조 하시면 안 됩니다. LNF, 윤성, 하이드로, 리튬, 포어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사조산업도 그렇게 해서 움직이나? 오늘 금지가 아니고요. LNF나 윤성이나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 같은 주식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골치 아픈 애들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골치 아픈 애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핑거. 야, 오리온 홀딩스 저 붙은 애들 다 올라가네. 평화홀딩스도 올라가요. 지주사 관련이니까 홀딩스 자 붙은 애들 다 올라가요.
홀딩스 지주사잖아요. OCI 홀딩스는 왜 안 움직여? 하이트 진로 홀딩스 뭐 이렇게 내수 주면서 지주사 관련주 있는 애들도 움직입니다. 뭐 LX 홀딩스, TY, 이거 TY는 하면 안 돼요. TY는 별로예요. 나쁜 사람들. C랩. 지금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뭐 기업이 뭐 재무에 문제가 있거나 존폐 위기 없으면 그냥 보여요. 그냥 보여. 시간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보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정책주로서 이제 올라간 주식들 빼고 안 올라간 주식 중에서는 화장품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우량주에서는 현대차 오늘 말씀드렸고, 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EM택은 금요일하고 오늘 다 말씀드렸고, EM택은 이제 전자담배죠, 전자담배. 잠깐만요. 이게 예전에 어떤 템으로 움직였냐. 네, 스스로 찾아서 해보세요. 네,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네이버에서 쳐서 찾아보면 되죠. 개그예요, 그게? 아이고, 뒷목 아프다. 그 개그입니까? 네.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뭐 좀 찾고 있어요. 박살바이오는 어떻게 되지? 박살바이오는 별로네. EM택은 전자담배 테마 주면서 헬스케어 테마네요. 특별히 뭐 테마가 뭐 형성된 게 없네. (8월 15일) 날 뭘 한다고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벌써 돌아요? 잠깐만요. 화청기기잖아요. 그러면 화청기기. 화청기기. 이 많이 올라왔네. 이 들어갈 거 없어.
근데 이제 별로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별로 안 돼서 이 사면권을 좀 쓰기가 좀 그러지 않나요? 아, 시장이 완전히 양분화됐네요. 지금 보면 우주항공 테마주는 이제 꺾이고 조선주 꺾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얘네들 뭐 여러 가지 하네. LG 엔솔에도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까? 불확실성 목표가 하향. (2분기에) 매출액이 13%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48% 증가됐다. 근데 왜 목표가 하향이지? 엉터리네. 아,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예요. 이런 것들. 네, LG 에너솔루션 목표가 하향 뉴스 나왔는데 지금 북미에서 ESS 기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솔루션이 가장 LFP 배터리 양산 시기가 제일 빠릅니다. 2025년 하반기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ESS가 이제 전기차 쪽에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는 거 맞긴 하지만 ESS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LG 에너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ESS 시장 점유율 1위, LG 에너솔루션이 ESS 시장 점유율 10위입니다. 10위. 네, 10위에요. 지금 그리고 어차피 중국 업체들이 미국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합작으로 해서도 들어올 수도 없고. ESS 시장이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 했죠? 40조.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률. 근데 목표가 하향? 제가 볼 때는 저런 뉴스가 나와서 다시 26만 원 찍으면 저런 거는 사야 돼요. LNF는 아니지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네, ES면 7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네. ES면 7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네. 올해가 힘든 거지. 하반기 되면 이제 LFP 배터리 양산되면 그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ESS 시장에서는 테슬라하고 경쟁이에요.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근데 LG 에너솔루션이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국내 기업에서. 그리고 LFP 나오면 저거 할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이제 가격 경쟁 될 거 아닙니까? 배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샀는데 중국에 들어가 있는 LFP 배터리 장착한 자동차와 가격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한국에서 만든 LFP하고 뭘 사겠습니까? 당연히 LFP 한국 거 쓰죠. 유럽 시장,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BYD 파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그냥 언론에서 나오면 안 되고 이제 주류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면 2차전지들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위고비 효과 엄청 좋습니다. 네, 위고비 효과가 엄청 좋아요. 한 2달 맞으면 저는 한 12kg 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유튜브에서는 돌고 있어요. 제2의 혼다, 뭐 홍다다 뭐 그러는데, 근데 주류 언론 있잖아요. 뭐 MBC, KBS, 지상파 3사. 그래서 이제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 이제 2차 전지주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선물 뭐 크게 안 밀려요. 네, 오늘은 특이사항은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좀 죽는다는 거. 네. 먼저 상승했던 애들이 죽고,
죽어요. 지금 항공우주 죽죠.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 이런 애들 죽어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네. 야, 이 두산이나 두산 에너리비티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코스피가 좀 밀리긴 할 건데 5일선 깨면 끝이야 이런 것들. 네. 참고하시고 자 공지 한번 할게요. 네. 신한식 파트너 이슈 리포트 방송은 8시 30분 시장 브리핑 9시 동시효과 9시 20분 관심주. 네. 신한식 파트너 유튜브 네, 채팅창에 신한식 파트너 유튜브 채널 링크 올라오면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도 구독하기. 텔레그램 채널은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어갖고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네. 조금 더 잘 버티고 계시면 돼요. 지수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수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25만원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상, 그 25만원 가면 이제 슈팅 나올지 꺾일지 뭐 그때 고민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64,000원. 그때까지는 팔면 안 돼요. 야, 오늘 저기 되게 많이 올라갔다. 자율주행도 요즘에 별로예요. 지금 보면 소외주들이 다 움직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양시장 조정은 2차 전지 섹터들이 고점을 찍을 때 이제 조정이에요. 자, 이해했으면 7번. 네. 2차 전지 섹터가 고점에 올라오면 이제 양시장 조정 들어온다고요. 네. 지수가 조정 들어요. 그때. 2차 전지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조정이긴 한데 LNF하고 LG에는 솔루션 때문에 조정이긴 한데 아니 냅둬요. 제 기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15% 갔다가 10%대로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익이 14점 몇 프로여서 이게 오늘 조정 나서 지금 10.5%로 저는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졌는데 팔 이유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좀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고가권에 있는 거 말고 저점에서 상승하지 못한 주식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자, 오늘 방송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